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치킨 업계의 수급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각종 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1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작년 5월부터 대표 메뉴인 콤보 메뉴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부분육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간장 콤보와 레드 콤보의 닭다리 개수를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대신 윙봉을 보완한 것입니다. 치킨의 총 중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콤보 메뉴에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지만 당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 여파로 국내 부분육 수급 불안이 커지며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며 이 같은 구성이 약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사에 요청한 수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자 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콤보 메뉴를 아예 품절시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교촌 F&B는 수급난으로 인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부분육의 공급 수량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촌치킨은 부분육 메뉴 판매 비중이 큰데 부분육은 한 마리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어렵습니다. 최근 점주들이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과잉 발주를 넣는 것도 수급 차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교촌치킨은 한 마리 메뉴를 별도로 개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BHC와 BBQ도 수급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급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본사가 가격 인상분 일부를 부담하는 등 가맹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HC 관계자는 수급이 빠듯하긴 하지만 구매팀에서 선제적으로 매입가를 올려서 가맹점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본사가 부담하고 가맹점 공급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닭고기 수급난은 지난해 겨울부터 전국에 발생한 AI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2025년에서 2026년 동절기 AI로 유경종계 살처분 규모는 44만 마리로 1년 전 동절기의 3.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값도 오르고 또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비, 그중에서도 식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는요, 일명 거지맵이라고 불리는 저가 식당 소개 사이트인데 이 누리꾼들의 거지맵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상에 지역마다 이렇게 식당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가격입니다. 자, 요즘 한 끼 식사하려면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필요한데 여기에 소개된 식당들은 대부분 10,000원 이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000원대 식당도 있고요. 5,000원대 이렇게 다양한 식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이트의 채팅방 격인 거지방에서는 누리꾼들이 지역별로 새로 발견한 그 식당을 서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줄였는지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려는 누리꾼들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가격 걱정 없는 식사,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된 걸까요? IMF는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에서 0.7%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2.3%를 예측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영향을 반영해 지난 1월 전망대보다 0.6%포인트 높아진 4.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한 3.1%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과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고, 유로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큰 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향후 전쟁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는데, 평균 현물 유가 지수가 배럴당 100달러일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5%, 배럴당 110달러 때는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자,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뭐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뭐 전기료 원가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자체도 쓰기 좀 어려워졌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 가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2025년도 12월 당시는 킬로와트 시당 한 90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데, 2026년 2월, 올해 2월 와서는 이게 108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110원, 4월 달이 이제는 132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많이 올랐네요. 네, 5월 달 가면은 이게 2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도매 단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한전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네네. 도매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냐 그러면 이게 그 전쟁 있기 전에 한 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전도 크나큰 적자를 봤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큰 피해를 이제는 갈 수 있는 거고, 우려스러운 거는 아마 지금 공감하실 텐데요. 네. 어제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예. 이번 여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께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정말 덥겠다. 에어컨 많이 켜실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이 이제는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만지작거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 이제 전기료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동결을 시켰었죠. 동결을 시켰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는 동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한전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생각이 이제 딜레마에 좀 빠진 겁니다. 일단은 가격을 동결하기에는 이제는 전력 부담에 대해서 한전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은 한전이 과거처럼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결 계속적으로 인상하자니 국민의 또 물가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가 나왔던 것은 선택적인 거죠. 어떤 거냐면 낮 시간대는 좀 인하해주고 밤 시간대는 인상해주는, 이게 이제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킬로와트 시당 한 16원 정도를 인하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밤 시간대는 이제는 5원 정도를 인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대별로 차등을 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낮 시간대 좀 쓰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산업용 전기료 네. 개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개인은 그럼 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이 그대로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에너지 사태를 어떻게 정부가 현실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요, 네. 이건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그러면서 전력 도매 단가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물론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고유가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본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전기차 타지만은 낮 시간대 좀 충전해서 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올 때 좀 쓰도록 하는 유도하는 범국민적인 어떤 상황에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높아요.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배럴당 $100 밑으로는 떨어졌지만 네네. 그래도 일단은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 원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